거라 생각하거라. 내가 착각한 건 맞는 것 같구나. 김칫국 마신 것도 맞고 나는 네가 다시 아들로 돌아온 줄만 알았다. 네가 결혼한다고 해서 너와 사이가 달라지는 게 없다면 왜 내게 결혼식 당일에 어머니 자리만 채워달라는 거냐. 너 좋아하는 이 속만 차리고 내팽겨치겠다는 속이 훤한 속셈 아니냐. 만근아, 나는 네 애미이고 네가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 도와주는 게 맞다 하지만 네가 날 애미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도 멀리서 불편한 걸음 하지 않는 게 나도 편하겠구나. 너도 나도 여태껏 서로 안 보고도 잘 살았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너 욕먹히기 싫어 의사 아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던 건데 덕보려고 연막 친 건 절대로 아니었으니 너도 오해 말거라. 그러니 너도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아라. 그냥 여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보지 말고 살자꾸나. 라고 어머니 입에서 감히 상상도 못할 저에 대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고 저는 비로소 어머니가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감정에 대해 확실히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기분이 썩 나쁘진 않고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허나 해묵은 감정으로 인해 티는 내질 않고 더 이상 어머니 얘기에 말없이 돌아섰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께 매정하게 대하는 제 모습을 본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늘 아내 앞에서 힘들 때마다 역시 제가 어떻게 살았고 어머니께 어떤 감정인 줄 습관처럼 토로했기에 집안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제게 더 이상 어떤 것도 묻지 않았고 머지않아 부모님을 소개받아 처갓집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며 사정상 상견례를 생략한 채로 저는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처갓집 식구들도 아내에게 무슨 말을 들었던지 어머니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고 제 결혼식에는 남들 눈이 있어 처갓집 식구 이모님 내외가 제 부모님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부모님 자리에 눈길이 갔고 혹여나 어머니께 청첩장은 던지듯 놓고 나왔으니 제 결혼식에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내심 바랬지만 제 눈에는 띄질 않고 그날은 오롯이 처갓집의 잔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가게 되었고 처갓집은 병원을 개업해줄 정도의 능력까지는 아니었어도 저와 아내가 살 수 있는 번듯하고 꿀리지 않는 집은 마련해 주셨습니다. 의사 사위를 얻었으니 집기 정도는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성심성의껏 준비했네. 우리 유정이는 현모양처가 어렸을 적부터 꿈이내라. 자네 의사로서 돈 잘 버니 간호원은 그만두길 원하는 것 같더구만. 이제 아이도 생길 테고 아무쪼록 가정의 안정을 찾는 게 우선이니 자네는 바깥일을 열심히 해주게나. 처갓집이라 생각 말고 우릴 친부모라 생각하고 행복하게 한 식구로서 좋은 인연 맺어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날 어머니를 겨우 묻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날 아내를 데리고 시골집을 방문해 제 모진 얘기를 들은 것이 많이 화가 났던 건지 모른 척 전화를 해봐도 받질 않으시더라고요. 하기사 입장 바꿔 생각해도 충분히 화가 날 일이겠죠.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대단한 분이 왜 그리 궁상 떨며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받으며 살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아내와 함께 휴일날 모처럼 쉬면서 TV를 켜 드라마를 보았을 때 저와 비슷한 상황에 꼭 닮은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도 잘난 아들이 못난 어머니를 무시하고 잘 사는 처갓집에 비유 맞추고 산다는 내용인데 마치 제 내용인 듯 가슴이 찔렸습니다. 근데 거기 드라마 대사에서 어머니 역할 맡은 배우가 남몰래 울며 말하더라고요. 다 아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았지. 나라고 그런 궁상 떨면서 살고 싶었겠수? 내 거 아끼면 아들 거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고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갈 텐데 그래도 언젠가 내 아들은 애미 진심 알아줄 거예요. 누구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니까. 라고 해주었는데 저는 가슴이 덜컹거리며 잔잔했던 마음의 바닷물이 일렁이는 것 같은 울컥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뒤부터 무척이나 어머니가 신경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걸 먹으며 살았는데도 전처럼 마음이 편하질 않았는데 아내와 원했던 아이도 빨리 낳게 되고 제가 병원 일에 승진을 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빠지며 어머니 일은 또다시 멀어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끔찍하게도 내가 부끄러울 만큼 지 부모를 챙기더이다. 그래서 아들 좋다는 말은 옛말, 요즘 자식은 아들보다 딸이 더 낫다는 말이 있나봐요. 요새 아버지께서 많이 기력이 쇠약해지시고 우리 엄마도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나마 손주 재롱 보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당신만 괜찮다면 우리 살고 있는 집 팔고 우리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고 싶은데
어차피 우리 부모님 집도 커서 방이 남아 들어오길 내심 바라시더라고. 우리 아빠가 당신 친아들처럼 생각하신 거 알지? 늘 당신 걱정뿐이신 분인데 당신이 가족으로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길래 어차피 저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아내가 처갓집 부모님들과 함께 있을 테니 알겠다 말하며 있는 집을 매매하고 저희는 자식 나온 후 처갓집과 합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일찍 퇴근하면 확실히 식구가 많으니 웃음소리가 더 많이 흐르는데 처갓집을 보면 참 부러웠어요. 교양 있는 부모님이 계신 집안의 분위기는 정말 따뜻했는데 저는 이때부터 그동안 못 받은 부모 사랑을 대신 받는 듯해서 저 역시 친부모님처럼 여겨 마음을 내주고 처갓집에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보내드리고 고가의 명품 선물도 섭섭지 않게 해드렸죠. 늘 사위라고 부르시지 않고 아들이라고 칭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듣기 좋았는데 간혹 아주 가끔 시골에 계신 밉고 부끄러웠던 어머니가 자꾸 떠오르는 것은 왜였을까요? 우리 식구들만 있을 때는 바쁜 일정으로 어머니를 잊고 살았는데 처갓집과 합가를 하니 어머니가 자꾸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팔은 안으로 굽는 일들이 자꾸만 발생을 하니 아내와 어쩌다 다툼이라도 하면 장인 장모는 저를 따로 불러서 꾸짖기 바쁘셨고 그런 모습들이 내심 서운했지요.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호의가 계속되니 처갓집 식구들은 그게 권리인 줄 알고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처가에 더욱 잘했던 것이 제 부모라고 생각했고 어쩌면 나이 먹고 부끄럽지만 사랑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내 어머니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살았지만 처갓집에는 꼭 인정받고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며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사신 옆집 아주머니의 연락이었는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아셨던지 어머니가 눈길이 미끄러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저도 모르게 놀란 마음에 한 걸음에 고향집으로 내려가 병원으로 가니 치료를 받고 계시며 아이고 소리가 나올 법한데도 입국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바쁘신데 여긴 어인일로 오셨소? 어여 돌아가시오. 의사 선생님 말고도 여기 나 걱정하는 사람들 많으니 신경 쓰시지 마시고 가서 일 보시오. 라고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는데 울컥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마주한 어머니께서는 너무 늙어 계셨고 거동이 힘들 정도로 다치셔서 마음이 좋질 않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거동도 힘드시면서 내심 저를 밀치고 퇴원을 하시려는 게 바쁜 아들이 시간을 쓸까 돈을 더 쓸까 걱정되셨던 어머니께서는 제게 냉정히 대하셨고 저는 그게 진심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마음과는 다르게 어머니께 또 화를 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어머니. 몸이 아픈데 가긴 어딜 간다고 자꾸 난리를 치시는 건데 그냥 조용히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퇴원해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 자책감은 어찌 책임지실 건데요? 어쩌면 그렇게 한평생 짐으로 사십니까? 예? 너한테 절대로 내 수발들란 말 않을 테니 걱정 말아라. 우리 나무 사이 아닌 사람들인데 왜 와서 자꾸 뭐라 하며 들쑤셔놓아. 가보게나. 어차피 혼자 온 인생 혼자 살고 가는 것이 제일 편하니 돌아가 있고 네 식구들이나 챙겨라. 나름대로 어머니가 치료를 거부하니 속상한 마음에 내뱉은 말인데 어머니께서는 이런 제게 서운하셨는지 죽어도 제게 수발들라는 말 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홧김에 하시는 말씀이셨을 거고 제가 곁에 남기를 바라셨을 테지만 불효자식인 저는 나 역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라며 더 큰 소리를 치고 돌아왔죠. 그렇게 상황을 악화시키고만 왔지만 거동도 못하는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간병인을 보냈는데 이내 간병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드님이시죠? 어머니가 죽어도 간병인 필요 없다고 당장 나가라고 난리인데 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이런 억척스러운 할머니 간병은 못하겠네요. 제가 간병인을 대신 보낸 걸 아시면서 병원에서 고래고래 소리까지 치시며 돈 든다고 간병인을 결국 쫓아내셨지요. 이런 어머니에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정말이지 두 번 다시 도와주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고 집에 들어가니 장인 장모가 웃으며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반겨주셨는데 한상 가득 저녁밥도 차려두시고 계셨는데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이 든 건 이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은 참 행복했는데 늘 가슴 한편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이건 어려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 자식 그리고 처갓집에 더 지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우를 유독 좋아하시는 장인어른을 위해 주에 1, 2회는 꼭 한우를 먹었는데 단 한 번도 한우를 먹어본 적 없을 어머니가 자꾸만 겹쳤는데 어머니는 그 없는 형편에도 아들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본인을 희생하며 사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끄러움 때문에 정작 내 부모는 내팽겨치고 제 스스로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싶으면서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 깨닫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자기야, 우리 집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얼른 자기가 빨리 와줘야 할 것 같아. 여기 우리만 사는 집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곳이기도 한데 이렇게 무턱대고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당황스럽다. 라는데 처갓집에 함께 살고 있는 저를 보러 어머니께서 오셨다는 건데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병원에다가는 급한 일로 핑계대어 곧장 집으로 향했고 도착해서 본 모습은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끄러웠던 어머니의 다 낡은 옷에 꼬질꼬질한 느낌이 계시니 처갓집 어른들도 아내도 서로 피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나이를 먹으니 그게 부끄러운 대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네요. 양손 가득 보자기를 싸들고 오신 어머니를 바라보는 장인 장모와 아내의 눈초리를 봤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이 저희 어머니를 봤을 때 했던 행동과 똑같았죠. 제가 가만히 있자 뜻밖의 아내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여기 부모님도 계신 저희 집인데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하나요? 시골 촌사람인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가 뭐라고 한마디 해봐. 자기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이건 예의의 문제고 교양의 문제라고. 라고 저를 독촉하는데 아내에게 참으로 실망스럽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머니는 어쩔 줄 모르는 저를 가만히 지켜보더니 그렇게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나섰고 어머님께서는 제 팔소매를 붙잡아 주머니에 뭔가를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시 꺼내어 보니 그건 낡은 통장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나올 거 없다. 이렇게라도 안 오면 못 볼 것 같아서 내가 무리를 좀 했다. 다른 건 아니고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온 김에 이 통장을 전해주려고 잠깐 들렸다. 요전번에 주려고 했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져 또 언제 볼 줄 몰라서. 망근아, 애미가 평생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애미가 그간 너한테 쓸 돈들 조금씩 모았는데 고작 4천만 원이더라. 그 어린 너에게 고작 5원씩 쥐어줬는데 이제와 말하자면 그걸 네가 몇 년간 모은 것을 오해해 애미는 너에게 남의 돈에 손댔다고 나무랐으면서도 네가 던지고 나간 돈을 너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염치불구하고 내가 그 돈을 써버리고 말았구나. 네 어린 가슴에 생채기 난 게 마음이 아파 꼭 돌려주고 싶었는데 지금의 너에게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꼭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다. 부모란 건 참으로 자식에게 못나고 부족하지. 나도 우리 부모님께 그런 걸 느끼고 살아서 내 자식한테만큼은 존경받고 싶은 부모가 되고 싶었었는데 이번 생은 내 그 소망을 못 채우는구나. 넌 어렸을 때부터 내게는 넘치는 아들이라 넉넉한 형편에 먹고 살았으면 누구보다 사랑받으며 살았을 아인데 애미가 면목이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던 과거 이야기였는데 어머니께서는 마치 그게 마지막인 말처럼 꼭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제게 담담히 남겼는데 그게 가슴 한켠이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통장 속을 보니 4천만 원 가량의 돈이 들어있었는데 그 통장을 보니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거의 매일같이 돈을 넣으셨는데 어느 날은 1,000원을 넣기도 하고 어느 날은 6만 원을 넣기도 하며 어머니는 아들에게 주고받던 돈을 정말 긴 세월 내내 돈을 모으셨더이다. 제가 본 어머니는 없는 형편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느라 돈도 없으실 게 뻔했는데 쪼개고 또 쪼개서 제게 주려고 돈까지 모았다고 생각하니 대체 뭘 먹고 사셨을까 싶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대체 제가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나 싶은 회의감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야 말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를 어머니는 꽉 안아주셨고 몇십 년 만에 저는 어린아이로 돌아가 어머니의 따뜻하고 작은 품에 안겨 정말 한참을 울었는데 이 와중에도 아들 무릎이 시릴까 혹여나 상처라도 날까 손수건을 무릎에 대주신 후 잘 살라며 제 눈물 지은 뺨을 한번 주름진 손으로 닦아주시고는 저를 그리 떠나셨습니다. 생각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렇게 어머니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너무 커졌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제게 드디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한 통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실려왔다는 얘기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고향집 병원으로 향했고
어머니의 상태를 여쭤봤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는 희귀병에 걸려 고생하시고 계셨는데 스스로도 알고 세상에도 그리 미련이 없어 그냥 천천히 놔두며 이미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난 알고 있었지만 어차피 죽을 몸이라고 생각했다. 특별히 치료도 할 생각도 없고 세상에 미련도 없고 놔둘 것도 없으니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눈 감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 잃은 내가 호상 하나 바라고 부족한 생에 아등바등 최선을 다했으니 하늘만큼은 그걸 이뤄주리라 믿고 그리 살기로 했다. 라고 허공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의 몸에서 저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이 새삼 느껴지며 이분이 있었기에 제가 현재 살아갈 수 있구나. 새삼 제가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게 느껴져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으셔서 그날 찾아오셨던 걸 알게 되니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평생을 효도 한번 못해본 못난 자식이라 정말 눈물을 흘릴 자격도 없었더랬습니다. 다행인 건 어머니가 걸린 것이 희귀병이라도 약만 잘 복용해주면서 치료를 병행하면 생명에 지장은 없으시니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력도 없으시고 많이 힘드시니 곁에서 누군가 함께 해줘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늦었지만 정신을 차렸고 이렇게 된 거 저는 어머니가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 처음으로 자식 노릇을 해보며 어머니만의 주치의가 되어 살기로 결심했지요. 그간 처갓집과 내 가정에 빠져 어린 반항심이 쌓여서 어머니를 살펴보지 못한 저는 어머니의 남은 생은 아들 곁에서 행복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바로 아내에게 제 의중을 간절히 전하기로 했습니다. 난 이제 내 어머니를 위해서 살고 싶어. 내 변덕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지금 어머니를 붙잡지 못하면 난 평생 후회하면서 살지도 몰라. 그동안 못했던 효도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 여보. 그간 처갓집에 살면서 장인 장모께는 해드릴 수 있는 걸 다 해드렸으니 이제는 당신이 나와 함께 우리 어머니와 살아주면 어떨까? 뭐야 대뜸. 시어머니 없다고 생각하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건데? 당신이 부모 없다고 하기에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 자식 삼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데. 노력해 주셔서 날 자식 삼아 주신 거 고마워. 장인 장모님께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 하지만 나는 아무리 부정해도 그분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았어. 별 노력 없이 없어도 태어나 보니 그분 자식으로 맺어진 천륜이라 이제는 내가 못다한 것까지 책임지고 싶어. 부탁이야. 당신이 이해해줘.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어. 여태 시어머니 없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이 그분을 미워해서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한 그분에게 미움을 가졌는데 이제 와서 당신 변덕으로 인해 시어머니라고 받아들이라고? 정 마음이 불편하면 다달이 생활비랑 치료비라도 전해드려. 당신 정신 차려. 당신 이미 결혼했고 당신의 가족은 우리지 그분이 아니야.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분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그분일 뿐이라고. 내가 어머니라는 표현보다 그분이라는 말을 쓰니 아내는 말꼬리를 잡아 제 마음이 그것뿐이라는 것을 일러두었고 저는 이 마음에 대해 진심임을 알기에 아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싫다고 한다 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아내가 밉거나 원망스러움을 갖지는 않기로 했어요. 내가 그만큼 아내에게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쏟아내었으니 아내로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라 여겨졌으니까요. 당신이 죽어도 싫다면 내가 어머니를 모시는 동안에 우리 이혼하기로 하자. 그렇게라도 해서 난 아픈 어머니 모셔야 할 것 같아. 아이가 걸리긴 하지만 어차피 가정에서도 워낙 바쁘게 돌아다니는 아빠이니 자식이라고 많이 볼 시간도 없고 언젠가 내 아이도 날 이해해 주리라 믿어. 결국 아내는 제 이런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고 진심임을 알았기에 일단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만큼 저를 믿지 못했듯 아내를 믿지 못했던 저는 만약 어머니께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걸 내가 알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신과의 사이는 끝이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세울 무기는 그것뿐이었고 아내도 그런 저를 받아들여주고 방방 뛰는 친정 부모님께도 잘 설득시켰습니다. 저는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다시 얻어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와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좋은 집에 살아보신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시며 이렇게 좋은 집이 다 있냐고 신기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행동들이 가식인 게 느껴졌지만 부대끼며 함께 살다 보니 아내도 어머니의 따스함을 느끼고 진심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간호원 출신인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껏 어머니를 간호하는데 일조했는데 시간이 흐르며 어머니라는 사람의 편견을 벗겨내고 마음으로 다가와서 알아보니 아내 역시 어머니의 인품에 맘에 흔들렸던 건지 이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너무나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줄 아시는 분이라서 존경스러워.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진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신도 나도 눈이 너무 어두웠던 것 같아.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잘했듯 나 역시 이제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생각하며 모실 테니까 걱정 마. 나 진심이야. 아내는 정말 제가 없는 시간에 어머니를 모시고 난생 처음 미용실에도 가서 깔끔하고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마사지까지 받으러 다니며 저를 대신에 효도를 해줬어요. 어머니는 여행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어서 한동안 주말마다 거의 여행을 다니며 살았는데 한우를 어머니께서 처음 드셨던 날에는 너무 맛있다며 세상에 이런 맛이 다 있냐고 놀라셨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죄스러운 마음과 더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며 살고 있죠. 어머니는 한평생 남이 버린 옷만 입으셨고 돈도 제대로 쓸 줄 모르셨는데 제가 아예 제 카드 하나를 쥐어드리고 한 달에 못해도 100만 원 이상은 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옛버릇 고치기는 어려웠던지 여전히 수수한 분이십니다. 워낙 평생 고생하셨던 분이라 몸이 성한 곳이 없으셨는데 요즘은 그래도 안색도 좋아지시고 서울 할머니 다 되셨네요. 조금 더 빨리 깨닫고 어머니를 모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할 틈 없이 어머니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생에 어머니와 또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어머니의 아버지로 태어나 돈 걱정 없이 키우고 싶습니다. 한겨울에 땀이 뻘뻘 흐르도록 따뜻한 집에서 어떤 반찬을 먹을까 고민할 정도로 가득 차려진 밥상을 내어주고 옷이 너무 많아 늘 고민할 정도로 많은 옷을 사주고 싶습니다. 올해로 어머니 돌아가신 지 7년째 되는데 추운 겨울 제게 호통쳤던 그 옛날 일이 미안하셨는지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잡고 같이 버스를 타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마음 쓰지 마시고 제가 모시러 가는 날까지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